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청년수당. 상당히 정치권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또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왜 그러는지 퍼퓰리즘이다. 상당히 논란이 오늘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청년 수당이란 말부터 좀 정확하게 좀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 수당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네, 어허. 그 정식 명칭은 청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청년 수당이다 하면 뭐 청년들한테 이제 네. 특히 뭐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모두 뭐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 제한된 숫자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저소득층 자녀들 가운데 네. 일단 저소득층이라는 이제 그 규정이 있죠. 네. 자녀 가운데 심사를 통해서 이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3,000명 정도를 매년 선발해서 최대 6개월까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평균 50만 원씩을 이제 그 지급하겠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그 계획입니다. 네. 뭐 이제 그 서울시의회 이 같은 조례를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최경환 부총리 이를 두고 뭐 대표적인 뭐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약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에는 뭐 페널티를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러나 그 반면 서울시는 어디까지는 이것 저소득층 자녀 그것도 굉장히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서 네. 제공하는 아주 제한적인 그 취업 지원 제도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여론도 조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논란이 된 것에 비해서 그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았고요. 네. 최근에 뭐 실시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 네. 이제 그 서울시 그리고 그 성남시가 추진하기로 한 그 청년 수당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이 청년 수당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아마 여론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그 11월 18일 전국의 그 19세 이상 그 유권자 그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실시를 해보았는데요. 이 청년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반대한다가 54.4%, 찬성한다가 30.4%, 반대가 꽤 찬성보다는 좀 많이 나왔죠. 네. 네, 거의 뭐 반수 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그 17%포인트 정도 네. 더 많이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이제 8.2%였습니다. 네. 뭐 이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1월 18일 실시가 됐고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 해서 그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가 됐다고 그러죠. 네. 표본 오차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4.4% 포인트, 이 95% 신뢰 수준인데요. 응답률은 그 4.9%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건 청년 수당이 아니라면서요. 네, 청년 수당이라고 이제 쉽게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저희가 뭐 기초연금 수당이다, 기초연금이다 하면은 이제 보편적인 글쎄 말이에요. 어떤 그 수당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지극히 청년 수당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그 지원 대상이나 적용 대상이나 규모가 아주 네. 그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이런 그 제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죠.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청년 수당 그러면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라로부터 수당을 받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물어봤는지 질문이 네.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자, 하여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론가께서는? 그 좀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네.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첫째는 그 중앙 정부와 그 지자체가 시행하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그 중복 문제가 네. 주요 쟁점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중복되거나 유사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네. 이 지자체 그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혹은 뭐 지자체의 어떤 특수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정책과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와의 어느 정도의 그 중복의 측면이 있고 네. 또 그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자체의 그 자발성을 최대한 그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네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혹은 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중앙정부의 그와의 그 사업이 만약 중복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네. 하는 뭐 예산 집행의 그 효율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지자체가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네. 그게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고 혹은 뭐 조례 같은 걸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 충분히 거르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가 또 꼭 중복이다 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그냥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네. 아직은 이제 그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그 취약합니다. 네. OECD 국가에서 한참 그 아래 순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만약 지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제도, 복지 혹은 뭐 정책을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뭐 권장할 일이지 글쎄 말이에요.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하지 마라. 그거는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중앙정부 중복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 지정 자립도가 굉장히 좀 열악한데 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굳이 못하라 하느냐. 선심성으로 혹은 뭐 다음 투표를 선거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 집행에 낭비가 초래가 되고 결국은 다른 자원,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걱정과 우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 수당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그 지원 부분은 뭔가 뭐 선거용의 선심성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죠 중앙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그렇게 그래요? 그 청년들을 겨냥한 그 대표적인 그 선심성 정책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뭐 타당성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은 서울시가 시행하려는 그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타당한가 이제 이런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네, 이 사업은 사실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그 말하자면은 사회복지 사업이다, 사회 서비스 복지제도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그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고 하고 있죠. 사실 근데 더 문제는 이 서울시의 그 지원 대상이 네. 너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서울시 계획대로 한다고 할 경우에 네. 이 지원되는 대상 청년 수는 그 서울시 전체 미취업 청년 수의 한 1% 정도 이제 불과하지 3,000명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좀 3,000명. 숫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서울시의 취지는 충분히 뭐 3,000명이라 하더라도 연간 네.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살릴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과연 그 정도의 숫자, 그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좀 생색내기 위주의 어떤 그 정책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도 오히려 나오고 있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지금 미취업자 수가 한 20만 명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네. 그래서 당연히 뭐 3,000명. 이제 예산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네. 하나는 바로 이제 이 같은 뭐 당장 3,000명만 하겠다 하더라도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이제 또 그 말하자면은 지적과 비판과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뭐 신경을 쓸 그래서 수밖에 그게 없겠죠. 아마 서울시에서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취업 문제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다.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얘기는 맞습니다.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2라운드 공방이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복잡해지네요. 네, 이제 아주. 서울시에서 지금 관련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계속 이거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그 사전 협의를 좀 거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네. 서울시는 무슨 소리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와서 네. 복지제도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서울시에서 하려는 사업이 네. 사회보장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법제처에 이제 유권 해석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법무부에도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죠. 만약에 유권 해석이 만약에 정부 안대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연히 어허. 이제 이 사회복지 사업인 만큼 네. 보건복지부와 그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요. 또 이제 그 법제처에 그러한 이제 그 유권 해석이 나오면 네.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같은 유권 해석을 이제 근거로 해서 네.
서울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과 비판들이 제기될 개연성도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나 네, 말씀하시죠. 서울시는 뭐 일단 네. 우리는 이건 꼭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만큼 시행을 좀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서울시가 그렇게 밀고 나갈 때 사실 뭐 특별하게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정부로서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 편성과 집행, 즉 지방 교부금을 이제 교부할 때 일부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어떤 그 금액을 이제 줄인다거나 하는 이런 페널티, 불이익을 이제 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불이익을 중복된다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된다 그래서 페널티를 줄 수 있겠지만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요, 이것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것도 네. 뭐 보건복지부가 뭐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네. 그 같은 이제 그 협의 규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구하는 맞습니다. 수준이군요. 네, 그렇군요. 이 청년 수당 이게 서울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중앙 정부와 각을 세우고 또 교부금 삭감까지도 감내해야 한다. 이건 서울시와 서울 시민들이 더 고민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고민이 깊은 게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여러 자치구들이 그 복지 대책으로 고민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이게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했던 누리과정의 예산을 도대체 누가 부담을 할 거냐. 네. 네, 이제 그 중앙정부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는 다 이 부분을 이제 그 교육청 쪽으로 각 시도 교육청 쪽으로 떠넘겨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자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도 성남시가 이제 그 대표적이죠. 네. 여러 가지 이재명 시장.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참신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혹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급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복지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번번이 보건복지부의 그 제동이 걸려서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올 초에 논란이 됐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이었죠. 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전국적인 논쟁이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어떻든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친모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그 지원 제도와 그 유사하다. 네. 그리고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불가 판정을 내렸죠. 이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그 여러 지자체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 불가 판정을 내린 것. 이 좀 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 그래요?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 성동구는 그 차상위층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계 40만 원의 그 생계 지원을 좀 하려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제 불가 판정이 내렸고요. 이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95세 생일을 맞은 그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 네. 30만 원을 이제 그 지급하겠다. 이랬는데 그 이제 사회보장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그 불허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친손주 돌보는 노인들에게 이제 그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양육 수당과 그 중복된다 이런 이유로 역시 불허가 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농업인 그 출산 그 지원하는 이제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네. 이 역시 뭐 출산 장려금 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 이제 그 불허 판정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되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죠? 네, 이제 그 역시 뭐 그림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 경남 사천시에서는 네. 이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올 3만 원의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분들이 그 사망 시에는 그 20만 원의 그 장례 지원금을 이제 그 지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건 좀 각종,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보훈 지원 사업과 네. 거의 뭐 중복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훈 대상자 지원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건 그 사업이 인정이 된다. 이제 이런 마지막 인정 판정이 나온 게 있고요. 그래요. 또 이제 그 경로우대 그 모욕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이 청년 네. 영광을 추진했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중복 기초연금 이런 부분 중복이 된다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건 뭐 여러 가지 좀
바람직하다 해서 좀 허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손주 돌봄도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양육수당과 이제 그 중복된다고 그래요?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해석의 이 차이가 같은데. 뭐 전북 임실군의 그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 역시 직접 노인 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기초연금과 그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허용된 사례도 있는데요. 네. 과연 이제 어느 경우에는 안 되고 어느 경우에는 되는 거냐? 예. 너무 좀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그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중앙부처 과장님의 어떤 소견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심사 위원회가 네. 있어서 예. 네,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그 심사 평가를 하는 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그 심사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정확한 잣대를 들이밀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각이 있는 거죠. 그 지자체 어떤 성격이나 약간 뭐 사업의 성격을 그 지원 대상 같은 내용이지만 네.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느 쪽은 허용이 되고 어느 쪽은 허용이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한다 그래서 교부금을 내려보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관리하고 터치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게 만약 헌법소원 들어가면 난 지자체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헌법 소원이 아마 그 네.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론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지방자치의 어떤 그 근본 취지를 생각을 하자면 네. 가능한 한 지자체 단위의 지자체 차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이런 복지제도나 정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율성을 최대한 그 보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청년들 진짜 한 50만 원이면은 굉장한 도움이 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자꾸만 정치적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네. 그 3,000명이나 300명이라도 줘도 도움이 주라고 자꾸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저는. 이제 그건 이제 그 입장에 따라 다를 그래요. 수 있겠죠. 네, 네, 여러 네, 가지 뭐 부분이 지속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지속성에 대한 여부도 중요해 보이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방의회나 네. 혹은 뭐 언론의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계기 그런 걸 네. 통해서 지속성 여부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죠.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기록원을 세운다고 하죠. 네, 그 서울 녹본동 그 서울혁신파크에 그 총 예산 그 490억 원 정도를 이제 들여서 네. 이 지상 5층, 지하 2층 네. 규모의 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서울 기록원을 이제 그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2017년 12월 이제 그 준공 네. 목표라고 하죠. 준공에서 개관 목표입니다. 내년 초에 그 착공하게 되는데 만약 이제 그 서울 기록원이 개관할 경우에 이 지금 경상북도 청도에 서울시 기록물을 좀 보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록물 9만 몇천 원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서울시정 기록물들을 이제 그 보관하는 이런. 그런데 서울 중요한 기록물이 왜 되겠죠. 경상북도까지 내려가서 있습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게 그 1968년 네. 이른바 이 북한의 그 무장간첩 청와대 그 기습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신조 네, 이른바 그 말씀하시죠? 김신조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각종 주요 정보 문건들의 어떤 보관을 위해서 네. 보존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서울에서 좀 분산해서 각 지방에 분산해서 이 문서고를 만들도록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 기록물을 이제 그 청도에 경상북도 청도에 문서고를 만들어서 그동안 이제 보관을 해왔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옛날에 이 조선실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 그 맞으면 분산을 해서 보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의미군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지방에 문서고를 이제 듣도록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 서울 기록원 조성, 서울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당장 사실은 이제 그 가시적인 효과는 이게 그 첨단 이제 각종 설비로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들의 연구 보존이 좀 가능해지고 또 네. 여러 가지 그 방제, 뭐 화재나 이런 데 대해서 방제 시설이 완벽한 방제 시설이 좀 갖춰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 항원, 항습, 제습이 가능한 이런 시설이 갖춰져서 기록물의 보존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열람실과 함께 별도의 그 전시실, 네. 그리고 그 시민 체험실을 만들어서 서울시 관련 기록들을 서울 시민들이 언제라도 쉽게 좀 열람하고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하죠. 네, 서울기록원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명칭 논란이 좀 있습니까? 뭐 중복되나요? 또 이것도 중앙정부하고 부딪히는 건가요? 네, 이제 국가기록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 거기서 이제 그 노무현 저것 때문에 NLL 때문에 유명해진 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청와대 대통령 뭐 네. 기록문화 이런 것들 다 보관하고 있는 데죠. 이 국가기록원에 이제 기록원에 그 서울기록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요. 네. 국가기록관에 이제 국가기록원의 가장 중요한 기록관이 그 서울기록관인데요. 이게 이제 이름이 서울기록관이다 보니까 서울기록원, 서울기록관. 서울기록원과 이제 비슷하구나. 서울기록관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서울에 와서 그 서울기록원을 그 지키게 되니까 네. 국가기록원의 서울기록관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가기록원 쪽에서는 또 무슨 소리냐 뭐 이제 이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협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명칭 변경이 그 쉽지만은 좀 않을 것 같다고 이게 하죠.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약간의 뭐 혼선은 예.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또 서울기록원 하면 서울기록원 사람들이 알아듣고 네. 네, 국가기록원에 서울기록관 있다 하면은 이렇게 다른 곳이 있구나 또 금방 국가기록원에서는 구별을 그냥 하죠. 임의로 서울기록관이라고만 하지 말고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이렇게 풀네임을 잡으면 되겠네요. 보통 이제 그 국가기록관 같은 데서 뭐 중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네. 중앙기록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뭐 서울중앙기록관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죠. 네. 네, 네. 오늘은 백병규 평론가와 청년수당 그리고 서울기록원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